네,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원래는 주중에 잘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날짜 상으로 상황이 안 돼가지고, 예, 이렇게 찾아뵙네요. 무탈하시죠? 예, 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고, 예, 많이 했습니다.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니까 자꾸 많이 하시고, 네. 적당히 하셔요, 적당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질문 나온 거, 예, 살짝만 이렇게, 동훈이 질문하신 거 예, 보면,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스프링클 헤드 관련해서, 그렇죠? 스프링클 헤드는 형식 승인 대상인데, 형식 승인 대상 시험에 경사 작동 시험이 예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추가가 되는 거죠. 이번에 2023 8월에 네. 스프링클 헤드 그 성능 시험 기준이 엄청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그 경사 작동 시험이라고 있고, 예. 그 제가 그 인도형 스프링클러를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네. 그 두 개 회사 제품이 네. 그 인도형 스프링클러 제품이 있고, 네. 그 에틱이라고 그 경사, 그러니까 다락방형, 그 네. 천장이 다락방형으로 45도 각도에서도 돌아가는 그러한 헤드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한국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1년 후, 그러니까 2024년 8월에 법이 바뀌면서 1년 후부터 실행이 된다면서 45도 각도에서도 정상 작동할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경사 작동을 하면 이 헤드가 쉽게 말해서 이 경사각과 방향에서 그 수직각 그 90도 각도로 방사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바닥 평면을 상대로 그 90도 각도로 떨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네.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100 그 기울기가 10분지 1이 넘어갈 때에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기 뭐죠? 그 지붕면과 수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방향이 예. 이 바닥을 향해서 90도로 해야 된다는 건지, 네. 이 경사면, 그러니까 네. 지붕의 네네네. 10분지 이상일 때 네. 바닥 그 지붕면과 직각 방향인지, 네. 이게 언젠가 자료 본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해가지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약간 보면 저도 이제 우리가 그 경사면에 관련해서는 파이프 섀도우라든지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 콜솔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도 하고, 두 예,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감열체, 예, 감열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할 거냐. 예, 근데 감열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실링제트 플로우는 천장 면에 따라 가지고 예, 이동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러죠. 직각대기에서 감열되는 게 가장 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해서 모든 이제 우리 해설서라든지 그림들이 헤드를 이렇게 그리면 예, 헤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 예, 면하게.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꺾이면 꺾일수록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형식 승인 기준에 나와 있는 시험 기준도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질문이 있는 것이, 그 어저께 그 남상욱 교수님 교재를 봤는데, 이제 그분 교재에는 이렇게 네. 경사가 있으면, 네. 그분은 이제 이렇게 헤드 네. 방향이 이 각도로 선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다른 책에는 또 네네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맞는지, 맞아요, 맞아요. 헤드 아, 이게 맞는지가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열만 생각해 보면 천장면에 이게 직각이 되는 게 맞고, 예, 근데 천장 밑에 일정이 살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맞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를 할 때 하고 이렇게 헤드를 할 때 하고 네, 그, 살수 두는 방향이 예, 조금 틀리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틀리죠. 이렇게 했을 때는 헤드 뭐냐 살수가 이쪽 방향 될 거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래 이렇게 나올 아래로 텐데, 그렇죠. 저 예, 그게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게 그 무엇이냐 콜드 숄더링이나 예, 이런 그걸 생각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쪽 헤드하고 이쪽 헤드하고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는데, 예. 이제 하여튼 그 그러니까 스타일도 이제 이 남상 말하는 거는 경사작동은 이렇게 생긴 거를 이만큼 45도 더 그렇죠, 꺾어도, 그렇죠. 예, 예, 더 꺾어도 정상작동해라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상욱 교수님 교재에는 설명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맞죠. 도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네. 다른 교재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다른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남상욱 교수님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뭔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네, 들고 아울러서 이번에 이제 작년 8월에 법이 바뀌고 2025년 8월부터 시행된다는 그 규정에 의하면 이게 그 10도일 때는 좀 좀 그나마 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45도 하면 또 이제 말이 달라지죠. 맞아, 45도면 맞아, 맞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에 맞아, 따라서 맞아, 그 맞아. 살수 패턴이 좀 달라질 것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보시나 2000 작년에 법이 바꾼 것은 네. 하향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음, 상향식은 좀 그렇고 이제 그러면 네, 거꾸로 이제 헤드가 하향식에서 이렇게 나올 때 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아, 건지에 따라서 그렇네요. 45도라면 네, 살수 패턴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네, 뭐 너무 세세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이 수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꽤 중요할 것 같고 혹시라도 시험 출제에 이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의 네, 살수 패턴과 소화 효과를 네. 설명하라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뭐 다 떠나서 네.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현재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근데 남상학 교수님은 배관은 이렇게 이렇게 돼. 올리되 바로 이렇게 붙여서 올리는 거죠, 결국은. 예, 근데 예, 이렇게 해도 괜찮은 형태는 지금 경사 작동 시험에 준하해서 예.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에듀파이어 그제 보면 네, 이것도 아니게 그냥 이렇게 점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듀파이어 그제는 그렇게 돼 네,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중립적인 위치를 찾은 것 네.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서. 그건 아닌데,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 여기 해설서 같은 데 보면 예, 이제 천장면에 이제 딱 맞아요. 천장면하고 그래요. 면하게 이렇게 딱 그래서 됐으니까. 이번에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024년도 말판에 그 네네, A 네네, 119, 119 있는 네, 것은 이렇게 네네,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남상욱 교수님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남상욱 쌤 거보다는, 남상욱 교수사 거보다는 해설서 게 더 이게 바람직할 것 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 두 개 화면을 제가 쪽으로 네,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거기에 아주, 대해서는 뭐 뚜렷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뚜렷한 전 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감열의 입장인지 예, 탈수의 입장인지거든요. 예, 감열의 입장이면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항상 천장면을 면하게 예, 길이 흐름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예. 방사는 방사는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그게 예, 그러죠. 예,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패턴인데 저도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 이게 감열인데 예. 방사. 근데 무조건 거기다가 우선은 거기다가 감열로 가죠.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면 네네네. 만약에 45도로 헤드를 설치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헤드 간의 거리를 네, 이 말 그대로 45도 기울어진 대각선 기울어진 방향에서 네, 이 거리를 헤드 간의 거리를 해야 될지 네네. 아니면 그 수평 투영 면적 기준으로 헤드 간의 거리를 산정해야 되는지 이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했던 헤드 간의 거리는 네. 바닥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헤드 거리 간의 거리 산정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합리적이긴 한데 여기서 또 한번 부딪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달라지는. 또 많이 차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시험이 당장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예, 혹시 주소하지만 교수님께 예, 이 한번 부분은 좀 제가 숙제를 조금 예, 그래서 좀 저 봐야 더 되겠네요. 더 이렇게 보셔서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형태하고 이 네, 형태에 따라서 네, 네. 네. 이 살수 패턴이 조금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틀리실 하면은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떨어지다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제 아우, 뭐죠? 역시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어디서 그때 그 여용주 교수님 자료에서 본 네, 것 같은데 다시 찾으려는 게 못 네. 찾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그 자료 또한 올드 선정에 버전이에요. 면하게. 아니, 제가 여영주 교수님 그 자료는 내가 워낙 좀 옛날 걸 가지고 있어서 옛날 최신작은 거하고 안 것도, 받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숙제로 조금 저기 좀 갖고 싶어서 그 제가 막 거기 막 파다가 시간 뺏기는 거 싫어가지고 좀 그렇죠, 그렇죠. 한번 지금 저도 판보겠습니다, 제가. 예, 네. 그래서 저 그다음에 교수님께 예, 이번은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A 위주고 예, 살수를 생각해 보면 B로 가야 되는데 예, 이에 대한 기준은 B는 없고 예, 예, A에 대한 형태만 시험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근데 A에서 B를 딱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예, 이제 면하는 이렇게 직각이 되게 헤드를 설치하는 거냐, 예, 그렇죠. 그죠? 이렇게 휘는 이게 거냐, 이제 그 형태의 각도가 45도고 45도 이내에 작동 유분을 제 시간 내에 되는지 그렇죠. 예, 아,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그 남상훈 교수님 그 셜개미 시공 교재는 B에 B의 형태로 그림이 나와 맞습니다, 있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화재원전 해설서 예, 그러니까 2020 그 25년 2월에 나온 거 걔는 네, 그 자료는 A로 나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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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A와 B에 따라서 하여튼 조금 살수 패턴도 영향을 좀 줄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아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 가지고 예. 문제 삼거나 하는 이슈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현장에서는 A처럼 A처럼. 예, 예, 이렇게 딱 설치돼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2024년도 8월에 법 바뀐 내용에 예, 의하면 하향식의 경우에만 그렇게 각도만큼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양실에, 그 질문 퀘스천 2에 있는 것은 사실 예, 상향식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규정에 의하면 예, 스프링클러 성능 시험 기준은 하향식, 폐쇄형 하향식 일 때만 45도에서 앱딕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있고. 약간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예,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예, 그러죠. 예, 어차피 배관을 음, 이게 예, 그 배관이면 기차 배관이면 예, 가지 배관을 이렇게 예, 올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천장이 이랬으면 이렇게 딱 그러죠. 맞춰갖고 설치하는 게 음, 제일 편해서 예. 그죠. 그 B처럼 설치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요? 예, 하여튼 이건 저기 남상 교수님한테 물어봤다. 그렇네요, 왜 그림을 그렇네요. 이렇게 그렸냐고. 남사구 길사는 아마 그 의도 같은데 그 헤드 위에 있는 디플렉터에 대한 예, 각도가 더 중요해서 예, 한번 이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우리 해설서라든지 그 전체는 다 A 타입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뭐 이제 8월 그러니까 2025년 8월 말부터 시행되는 그 규정에 의하면 예, 45도면 좀 달라지죠. 예를 10도 맞아요. 같으면 별로 큰 건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예. 그러면 여튼 당장 그 헤드 간의 거리가 예, 그 루트 2분의 1만큼 예,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거리를 잡을 건지 예. 이 경사된 것을 상태에서 기준을 잡을 것에 경사된 따라서 상태에서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바닥으로 잡으면 예. 너무 가깝거든요. 그러면 또 너무 가까워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 스키핑이니 예, 폴드 스키핑 같은 거 솔저링이 생겼어요. 예, 바로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예, 45도면 밑에 쪽 헤드에는 예, 그 차폐판을 설치하는 것이 예. 권장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하부 헤드는 다들 이제 자폐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2번 질문은 여기서 마치는 예. 예. 걸로. 하고 그 135에 나왔던 자폐판도 살수밀도 장애 쪽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니 세 번째가 예, 이 저도 하프인데 저 그죠. 며칠 전에 교수님 그 인강도 좀 봤거든요. 네네네, 네네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압축 공기포에 대해서 예.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성능이 이제 이게 검증이 안 돼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방지청에 나와 있는 이제 신문도 다시 한번 다 검증하겠다. 예,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거라서 이제 화재님 기술 기준에 넣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된다는데 이게 명료한 어떠한 기준이 없거든요. 예, 압축 공기포는 어떻게 하고 몇 배 되고 뭐 질소가스나 압축 공기는 얼만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세히 잘 없다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압축 공기포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소방 전시회에 가서 내가 실물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뭐 아주 크지도 않고 조그만 하더라고요. 네. 네, 조그만하고 그때는 그다음에 그 컴프레셔 썼어요? 아니면 질소가 썼어요? 조그만 컴프레서 있는 거였어요. 아, 네. 컴프레셔로. 네. 네. 그다음에 그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동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고 좀 조그마한 음, 소형이고 그 소형이라는 좀 크기가 뭐라고 좀 업소용 그 그렇구나. 베이쿰 업소용 진공 청소기 만한 그게 업소용. 진공 업소용 진공 청소기. 청소기. 네. 네. 음, 그다음에 그런데 저기 그 몇몇의 타 교재에서 보면 압축 네. 공비표는 팽창비가 1000대 1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굉장히 강한 그 질문 호기심을 들었어요. 네네네. 압축 공기표가 1000대 1이면 네.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아스피레이션이 블로원이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네. 뭐 1000대 1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몇몇 한 두 개 정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 자료에는 이제 그 1000대 1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압축 제가 질문. 공기포의 기준이 뭐, 그 성능이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이해되나, 기준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건, 타 교재는 마치 압축 공기포는 무조건 1000대 1 이상인 것처럼 천대 일. 예,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이건 잘못된 표기,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대 1 아닐 수도 있고 6대 1일 수도 있고 10대 1일 수도 있지. 아,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며칠 전에 네. 어떻게 좀 구글링 하다가 찾다 보니까 저 미국 애들 어떤 자료에 의하면 네. 그 저기 그 가는 저기 10대 1인 것처럼 미국의 어떤 그 압축 공표 팽창비를 10대 1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공기포 팽창 비율. 예, 저 미국 애들 어떤 자료에 의하면 네. 물론 이제 걔가 대표성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 건지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재 안전 기준에도 압축 공기포는 팽창비가 얼마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예? 없죠, 없죠,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화보 자료 보면 예, 이제 뭐 그렇게 비율이 높게 이렇게 표시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죠. 음.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팽창비가 높고 하진 않았었는데, 예, 음, 그렇네요. 봄워터부터 해서 팽창비가 10대 1 이렇게 팽창비가. 예,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으나, 네. 아주 옛날에 이제 화보 자료인데, 예. 요것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네, 제가 지금 바로 못 찾는데 저기 제가 본 그 미국 애들 그 네, 자료를 네, 저도 올려보겠습니다. 네. 거기는 10대 1로 나와 있거든요. 10대 1. 예, 10대 1. 10대 1이면 그래, 맞죠? 예. 그래서 저도 10대 여러 가지 1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니, 이게 이 실험 자체가 좀 특이하긴 한데, 폼워터 예, 스프링클러 헤드는 뭐 화보의 자료는, 폼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이제 3%짜리 예, 기준점으로 했을 때 3.5대 1인데, 예, 그런데 압축공기포 10.9대 1이면 한 11대 1 정도 되네요. 예. 10대,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면 10대 1이면 저기 얘기가 도는데 네. 그게 이제 특정 교재 한 개만 게 아니라 사실 학원 세 군데 교재가 1000대 1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천대 1이 뭐 내용이 있긴 있는가 보네요. 내용이 있긴 예, 있는가 본데, 예, 저는 잘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예. 네. 음, 그래서 그 며칠 전에 교수님 저기 뭐 그 유튜브 강의에서도 네. 나와 있어서 네. 하여튼 그래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네. 잘하셨어요. 근데, 아, 몇 대, 그러니까, 그냥 고팽창포 되게 된다, 이런 개념이다, 그죠? 그러니까 천대 1이면. 예, 천대 1이면 우리가 지금 기준점에 나와 있는 거 500대 1이면 고팽창포, 그죠? 그리고 이제 예, 20대 이하가 저팽창포인데, 그죠?
예. 팽창비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실험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팽창 비율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지, 그죠? 음, 압축 제가, 공기포, 예. 지금 제가 톡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음, 뭐, 몇 페이지냐, 이게. 500대 1까지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폼 팽창에 대한 로고고, CF, 저 뒤쪽에 있네요. CF의 특징들. 여기 몇 페이지냐면, 네, 11페이지. 그 슬라이드 기준 11페이지. 네, 저팽창포는 8대1, 중팽창포는 100대1, 네, 고팽창 500대1, 맞습니다. 하프는 네, 10대1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네, 뭐, 그 NFPA 규정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은 저 미국의 그 NFPA에 네, 꽤 권위 있는 뭐 저자 내지는 네, 편집위원회 또 네, 네, 심사위원회 네, 들어간다고 그 소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팽창비에 대한 개념이고, 그 뒤쪽에 보면 이제 그 카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예, 언급되어 있는데, 예, 거기서는 명확한 팽창비는 안 나와 있네요. 예. 이게 전체다가 폼 시스템 전체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CAF는, 카프는 뒤쪽에 일부분만 나와 있는데, 그 페이지가 16페이지부터, 예, 그러니까 14페이지, 그 15페이지부터 예, 카프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로우 익스펜션으로 돼 있네요. 저팽창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적팽창으로 돼 있어서, 예, 예, 그리고 봐도 이제 이게 하이드로카본은 탄화수소 계열 예, 볼 때는 2% 넣고, 예. 알코올류하고 케톤류는 다 6% 넣거든요. 그러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뭐 팽창비가 어떻게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또 언급이 따로 없어가지고. 예.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음, 공부했던 하여튼 압축 공기포는 그러니까 네, 10대 1, 약 10대 1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1000대 1이라는데 네, 막 제가 굉장히 머릿속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여기 그 나중에 한번 검사해 보시면 KFI 인증 기준, 내는 몇 대 1이는 팽창비는 없죠. 예, 팽창비는 없는데 그 혼합비가 1% 이상 그렇죠. 혼합비만 거 나와 있죠. 쓰고 예, 공칭 공기량에 대해 3배에서 예, 15배 예, 공기포의 비율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만 나와 있어서 예, 이거는 뭐 1000배가 뭐 되는 자료를 좀 예, 봐야 되는데 예. 그 자료는 없네요. 예, 우리끼리 얘기인데 미동 교재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피규 교재도 천대1이라고 돼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있으면 그분들께 또 맞을 저기, 때도 많은데, K학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K학원, 미동, 피규 이렇게 세 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학원들이 보면 다 이게 뿌리가 같은 분들이잖아요. 예. 예, 아우씨, 나 따라가지는데 뿌리가 아니, 안 그래서 같아가지고 큰일이네. 저는 난 천대일은 절대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출제하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라 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 야, 나 잘 출제하시는 분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쪽 분들하고 뿌리가 같은 저기 그런 한 예, 패밀리였다면 예. 출제원도 천대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거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음. 공기포비 시험, 공기포비, 이게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간 건 알겠다 이거지. 물이 네, 적게 들어간 것도 알겠고 그게 음, 장점이라는 것도 알겠고. 네. 근데 천대일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게. 음. 공기량과 포수행량을 변동시켜서 공기포비 3배에서 15배까지 확인한다가 예,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 예, 부분을 계산했었을 때가 음, 1000대까지가 나오나? 몇 요건 한번 제가 분이요? 찾아볼게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렵거든요. 예, 그 이제 하여튼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네. 이제 좋은 마지막 것은 질문이네요. 좀 평소에 궁금했던 거예요. 예, 그 가스계 소화 설비의 이제 예, 기밀성, 예, 저기 그 뭐 요즘에 이제 그 과학 부합에 작년 말에 네, 그 과학 배출 설비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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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평소 궁금한 게 이제 그 가스계 소화 설비에 네, 그 억세스 프로 밑에 네, 바닥 판넬 밑에는 네, 그것도 별도 방호 공간의 최적에 네, 포함시켜야 한다. 맞아요. 맞아. 예, 맞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거기 바닥도 음. 이렇게 가스계가 들어가게끔 예, 뭐라고 들어갑니다. 저기 별도로 배관을 여기 통해서 액세스 플로우 그렇죠. 쪽으로 야채 같이 동시에 방사됩니다. 맞죠. 그게 예, 맞는데 예, 그 반자 부분인데요. 네, 네, 네. 아, 그 반자하고 다르고 액세스 플로우는 그 반자라고 하는 정의는 안 맞고 바닥 하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바닥은 이제 해결됐어요. 내 네, 머릿속에. 네, 그 천장 부분, 반자 부분은 네, 지금 그것과 관련된 제가 좀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맞습니다. 근데 못 이게 봤거든요. 이제 그게 없는 형태가 보통 이제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대상은 그냥 이제 반자가 없는 공간도 많지만 반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반자 내부도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원칙.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아, 반자 이거는 내부도 이제 하나. 어떻게 뭔가가 그 뭐 반자 내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없는데 액세스 플로우는 있거든요. 액세스 플로우 예, 하부는 넣고 예, 그런데 그렇죠. 반자 상부를 어떻게 넣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용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없는데 질문 올린 게,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최적을 논할 때 그래서 전체 이제 최적을 제가 논할 때 생각에는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별도 배관을 빼서 반자 내부에다가도 가스를 쏘아라 라는 것이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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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때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파티션을 하게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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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반자 위에까지 파티션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첫 네, 번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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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건물에 보면 네, 뭐 이렇게 A실, B실, C실이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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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엔 그게 이제 때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반자 아래까지만 이렇게 벽을 하고 네, 저기 반자와 천장 사이 네, 거기는 뻥 뚫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뚫려 있다고 해? 다른 실하고 같이 예. 그렇게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만약에 그래요? 뚫려 있으면 구역을 시키는 게 많지. 구획시키고. 그러면 네, 그렇죠. 가스계로 쓴다면 일단 네, 이게 구획을 하고 네, 그 천장과 반자 사이에도 가스를 쏘아라. 가 맞습니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혹시 네, 그, 그 뭐냐 과압 배출구 면적을 하면 네, 뭐 네, 두피분에 뭐 2.39Q가 나오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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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이제 방호 허용 강도 네, 해서 네, 뭐 네, 경량 구조 네, 네, 그다음에 네, 일반 구조 아치 네, 구조 네, 이렇게 네, 될때 네, 네, 이 좀 힘이 없이 그냥 반자는 기본적으로 힘이 좀 약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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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을 경량 구조를 그 반자 이렇게 힘 없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게 이것도 네. 경량 구조인가?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 생각해 보면 세 군데 다 동시에 약재가 방사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자재 제재가 원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방호구역 내부하고 외부는 압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 그 그렇죠. 구조적.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액세스 플로우나 반자 이런 예, 쪽들은 각각의 압이 다 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못 견뎌하고 떨어져 나가더라도 전체 하나의 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크게 뭐 소화진압에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가스계 소화 설비를 위해서 네, 반자를 천장 반자 구조를 네. 특별히 보강하라 이런 그런 것도 건 없습니다. 없고 예, 차라리 보강할 것 같으면은 네. 천장과 반자 사이 공간에도 가스를 투입하는 것이 더 가스를 좋은 넣는 거죠. 거죠. 그렇죠. 가스를 넣는 거. 예, 음. 그 내친 김에요. 네. 이렇게 좀 제가 그 검사하다 보니까 그 반자를 공사하는 게 뭐 T바 타입, 뭐 M바 타입이라고 나오 있던데, 반자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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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도대체 내가 그 그림 봐도 모르겠고 막 그러던데 한마디로 딱 하는 게 있을까요? T자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생각에는 예. 그 반자가 이렇게 있으면 T자 같으면 T자형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T로 돼서 예. 여기서 툭 하면 이렇게 좀 들어 올리지는 걸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 걸고 이렇게 예. 걸어야 되는 예. 근데 이런 개념이 거기까지는 있잖아요. T자형일 것 같아. 네네. M자는 도저히 모르겠어, 뭔지. 무슨 말인지. 뭔자에 미들 할 때 M자, 민. 예. 미들. 그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우리 소방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 예.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반자가 저기, 길이의 흐름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음, 가스계 소화설비에 이제 뭐
네, 그 허용 강도가 나오고 네, 뭐 약하면 뭐 보강을 하라라는 말이 네, 네,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섞어 보든가요. 그건 거기 네, 힘 네.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맞습니다. 뭐 그래서 보강한다는 의미인지 하여튼 그래서 음, 억세스 플로우는 네, 가스계의 경우에 그 하부 공간도 그 뭐냐 방호 공간 최적으로 감안해야 되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반자와 천장 사이는 저뭐 하주안전 기준 해설서에 네, 그런 표기들이 없고 없죠, 없죠. 혹시 경량 구조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 네, 경량 구조는 분명히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아니죠. 네, 예. 네, 예. 오늘은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고 또 예. 뭐 보시다가 예. 질문할 거 있으면 또 계속 질문하시면 되니까 예. 네, 그렇게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전에 지난 주에 예. 모의고사 예. 뭐냐 2회를 했어요. 예. 모의고사가 모의고사 2회. 예. 재웅님은 주무시러 간 거 아니죠? 아니, 있습니다. 아, 있는데 잘 지금 듣고 있고요. 예, 뭐,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어, 도로터널 쪽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네, 그 저희 이제 그 고시라든가, 그러니까 네, 작년 또 8월에, 2024년 8월에 또 네. 개정돼가지고 올라온 게, 엄청 많이 개정됐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소방에서 네, 요거를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도로터널 위험 등급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네, 그 마련된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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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대책, 이 소방에서 네,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현장에 네, 네, 바로 그게 적용됐을 때 네. 문제점들이 이게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음. 어, 제가 이제 뭐 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도로터널은 이제껏 엄청 시험에 안 나왔다가 최근 들어 좀 나오잖아요. 예. 원래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나왔었어.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도로터널이 진짜 웃긴 게 이게 도로터널을 어떤 대상물로 보느냐 이런 거거든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터널, 그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그 터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정의잖아요. 뭐 설명하고 그냥 터널에 뭐 산이나 그걸 뚫어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방음 터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설법상 정의화됐어요. 그걸 킵하고 이제 암기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22년, 23년이죠. 개정된 게 많이 개정된 게 그때 이제 방음 터널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시설법상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설법상에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는 위험도를 따지지 않는 게 멍청하게 예. 길이 제한으로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터널이면 그 소화기 무조건 나 500m면 암기할 때 3비무 이렇게 암기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1km 넘어가면 뭘까요? 옥자연이죠. 옥내수화전, 자탕, 연송.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길이가 큰 거는요. 없어요. 그럼 행정안전부령으로 가는데 행정안전부령이 도로터널 지침이거든요. 거기 보면 뭐 유도등하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아직 유도등은 없구나. 비상조명등하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등등등이. 근데 우리 법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화도 약간 좀 고민이 아니 재현설비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터널 또 제외되는 기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감리를 만약에 지정하는데 터널은 되게 웃긴 게 일반 감리만 거의 들어가요. 예. 그 상주 감리화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피해도가 높다, 위험 등급이 높다는데 감리도 상주하지 않아. 왜냐면 이래 진척이 저도 약간 이제 창원에 터널 관련해서 있을 때 창원에 감리할 때 가봤는데 한 일주일에 전화 한 통 하거든요. 가야 되는데 가서 그냥 인사 한번 하고 나더만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놀고 있어. 그죠? 뭐 시작하면 하고 바쁘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치할 때 나중에 보면 몰아서 한번 딱 설치하고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상주감리하면 한 2년 동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그 내용도 이해는 되나 소방시설도 적용도 미흡하고 그리고 설치될 때 감리나 감독 업무도 미흡하고 유지관리는 더 미흡하고 유지관리는 특정 소방 대상물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터널은 대상이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터널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실무적으로는 진짜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엉망이고 그리고 답을 잘 쓰려고 하면 약간은 그 출제자들이 약간 좋아하는 답이잖아요. 방연풍속이고 재현 쪽이고 그리고 자동 소화 시스템이 없고 막 이런 쪽인 거예요. 결국 피난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터널 그 성능 유지 설계에 5천이 넘어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1차 심의로 마무리하자라고 심의를 한번 열었는데 터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오가는 터널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이제 주행 방향이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가운데가 막혀 있는 그 가운데 비상구가 방화문이 아니거든요. 왜 방화문을 안 쓰냐면 그냥 자동문이에요. 회전문. 이렇게 돌아가지고 근데 그 하구에 문틀하고 이런 것들은 다들 방화문 기능이 없어요. 그 왜 없냐 그랬더니 그 탈출인데 차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더라고. 이걸 방화문 해라 그랬더만 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 보통 생각해 보면 지나가고 문이 닫히길 바랐는데 화재 발생하면 이렇게 덜어져가지고 넘어가기만 하고 그리고 막더라도 문 틈 사이로 그냥 연기가 다 새어나오는 전혀 없는 거지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그 기준만 생각해봐도 틀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답을 잘 쓰는 방법은 그냥 임계풍소 그리고 이제 우리 말하는 이제 어떠한 행유형인지 반행유형인지 등등 적고 자동 시스템 없고 이렇게 들으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터널 한 번 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죠 지금도. 네. 성능 위주 대상됐고 그 질문이 하나가 터널에 옥내 소화전은 내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질문으로 되갚는 옥내 수화전이 들어가야죠. 옥내 소화전 대상이 되거든요. 1000제곱미터 넘어가면 옥내 소화전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면 자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탐은 대상이 아니지만 내진 대상이냐 아니냐는 거죠. 생각해봤습니까? 또 모르고 답 쓸라. 내진 대상을 보면 그러니까 옥스물 등이 있거든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이렇게. 그럼 옥내 소화전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내진이 되게 특이한 게 우리가 법이 뭐냐면 이제 그냥 우리는 소방만 생각해 보면 설비에 적용하는 내진 뭐 공사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지진 화산 뭐 관련돼 있는 법률 중에 그 중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시설법의 내진을 찾아보면 등등의 건축물로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터널은 건축물이 아닌 거라. 근데 되게 이 질문을 또 다시 누군가가 만약에 하잖아요. 지진 화산 관련돼 있는 법률 따지면 내진 대상이잖아요. 내진 대상은 맞는데 소방에서 적용하는 이 소방 시설에 대해서 내진화는 맞느냐 따져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은 내진을 적용시키는데 그 건축상으로 내진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 설치하고 있는 옥내 소화전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이걸 왜 안 넣었지? 근데 그냥 건축물로서 아래 설비는 내진 대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타 소방서에서 문의가 왔길래 이사님 제가 교육받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설비만 생각해보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제 건축물로서 옥내 소화전이 들어간 게 아니라 터널로서 들어가져 있으니까 터널은 건축법에 대한 건축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바꿔야지. 근데 꼭 필요 있겠냐 싶긴 하지만 아쉽지만 설비를 고집한다고 하면 필요할 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진이 일라면 뭐 우리가 매립형 형태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터널에 가보면 소화배관이 약간 이제 그 바깥쪽에 홈을 이렇게 니은 자체 이렇게 홈을 디귿자처럼 파서 그걸 배관이 쭉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노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에러가 나지 않을까? 아니, 뭐, 배관 탈락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거 약간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됐나요? 네네. 네, 제가 오늘 좀 약간 도로공사 쪽에서 네,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랬던 게 몇 가지가 네, 있었던 네, 네, 게, 일단은 거기에 이제 설비가 네. 가스계가 꽤 많이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까? 가스계는 그냥 이제 그 터널에서 소화용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거기 이제 뭐 분전압이라든지 뭐 기타 뭐 이런 장치들 그거 전용으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저희가 이제 터널 안에서 화재가 네, 나면, 네, 그러니까 진입되는, 그러니까 네, 유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차량들을 네, 계속 좀 바로 이제 좀 차단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는 네. 그 장치가 있다라고 이제 예, 하더라고요. 원래 출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제 예, 더 사고를 만들고, 예, 그 장치가 비화재로 인해서 예. 그 터널을 갖다가 소방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분들이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소리를 음,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뭐 일리가 있는 소리긴 하다, 그죠? 그 현장에서는. 음. 그런데 터널을 거기 이제 검색해서 막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설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은 거의 없고 그냥 걔네들이 위험도에 따라서 구배에 따라서 뭐 차량에 대한 빈도에 따라 가지고 막 위험 등급을 매기고 설비를 적용하고 있고 뭐 어떤 터널일 때 뭐 양방향이냐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등등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고요. 또 음, 동홍님은 또 많이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범위로만 따지시고 음, 방음 터널은 좀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뭐 그리고 이제 입구가 뭐 내리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설비를 넣느냐 빼느냐에도 그 터널 공학이나 전문가들 이제 이 대학 교수님들이 엄청 많이 토의를 해요. 이걸 넣는 게 좋냐 아닌 게 좋냐 그 각종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이제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부산에서도 그 터널에 관련해서 약간 걱정이 돼서 우리가 그 최근에 엄청 많이 생기는 도심 터널인데 5km 이상들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이제 계속해서 생길 건데 일본처럼도 그러면 이걸 소방시를 뭘로 넣을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스터트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뭐 6.5km인가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나 생겼는데 예, 차츰차츰 소방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나마 성능 위주 5km 이상 들어온 거 그리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수저 터널. 음,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수저 터널 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다 5km 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성능 위주 설계 대상. 그러니까 성능 위주 되면 소방세를 적용할 건 없지만 도로 터널에 대한 지침 보면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도 좀 추가가 되고 그런 것들.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 소방에서 입김이 전혀 없습니다. 소방은 소자도 안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회입니까 2회? 모의고사 올린 거 다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3회 올려주신 아, 거 네. 다 봤습니다. 3회를 봐야 되죠. 예, 네, 3회를 살짝 우리 한번 보면 예, 음, 모의고사 3회 일단 풀이 겸 예, 1번은 지난 시간 우리가 논의하듯이 했는데 비교 회전도를 이용하면 임펠러 형상의 척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예, 공부를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죠? 임펠러 비교 회전도가 그죠? 이제 예, 그 우리가 얘기했던 비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직각으로 끊기는 유체 흐름이.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점점 비잖아요. 예. 요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그림으로. 아, 예, 저는 이제 답지는 연속적으로 좀 그렸지만 그죠? 그냥 유체 흐름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죠? 비속도가 10, 뭐 예, 20, 100 이하는. 예, 근데 이걸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예, 가게. 나중에는 이제 예, 물공만 이렇게 남거든요. 예, 그거 한 그림으로 딱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요 1번의 비교 회전도와 임펠러 형상을 통해서 비교 회전도를 이용하면 임펠러 형상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래서 원론적으로 너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비속도의 주된 개념은 뭐 공식을 통하면 이렇고 그리고 형상을 통하면 이래 생긴 거고 그리고 유체 흐름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비속도의 크기하고 분류가 되고 그렇게 딱 하고 이제 추가로 좀 더 하는 것들은 이제 활용면은 소방에서 활용한 성능 곡선, 특성 곡선 보고 그렇죠. 그래서 유량 양정 적용하고 소방은 어떻고 이렇게 딱 적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그림을 제가 그려볼 거라 하다가 명확하게 잘 모르는 거니까 허브와 뭐 베인 그렇죠? 그 임펠러에 대한 형상 뭐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는데 요건 약간 선 넘는 거거든요. 기계 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요거 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도 너무 간과하고 놓치고 있었는데 그냥 비속도가 어떻다라고 하면 다 알게 되는데 놓쳤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비속도를 알면 그죠. 비속도는 작은 게 소방에 적합하다. 특성 곡선을 아니까. 그죠. 그리고 우하향하지 않고 이렇게 산형을 그리게 되는 그 두 가지의 쓰임이 원심 펌프하고 시로코 팬. 소방에서는 최적이거든, 솔직히.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정압이 크게 필요하다든지 기타 등등이 필요하면 대유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펌프의 또 어떤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단화시켜서 늘리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대체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지. 접지도 제대로 심하게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동홍님 주신 답으로 접지의 목적은 한 3개만 적으면 되죠. 접지는 첫 번째는 감전. 일렉트릭 쇼크라고 해서 전격이라고 부르거든요. 전격을 예방하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라면 우리 소방하고 완전히 연관되듯이 화재 폭파에 대한 점화원으로서 사용되지 못하게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기기 보호 딱 들어올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우리 건전상의 전이 상승 이렇게 하고 전기에서는 그렇죠. 정상적인 이 범위 내에서 전이가 상승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전기에서만 쓰는데 보호 계정 뭐 보호 계정기라는 것들은 뭐 우리가 말하는 차동 계정기 뭐 부홀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비율 차동 계정기 이런 것들가 있는데 그까지는 들어가실 필요 없고 그냥 계정기류가 이게 보호 계정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측과 2차 측에 전류가 차이 나면 동작을 해버리고 차단하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호 계정기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기 접지, 그 다음에 개통 접지. 이렇게. 그죠? 어렵다, 그죠? 접지는. 기준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여하튼 힘듭니다. 개통 접지는 이렇게 가볍게 한번 딱 찍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3번에는 제가 이제 그 답지 맨 밑에 이렇게 한번 넣었습니다. 절대 압력은 정해진 게 아니다. 이러면 이해가 좀 더 편할 것 같지 않을까요? 재홍님? 절대압은 정해진 건 아니고, 그죠? 그런 말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에서부터 이렇게 요구하는 값까지의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요 그림 가운데 걸 보게 되면 위에 표가 있고 밑에 가운데 절대 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압보다 위에 압력도 있고 밑에 압력이 있는데 이 압력점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딱 찍은 걸 갖다가 PA라고 만약에 부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딱 하면 그렇죠? 그러면 절대 진공부터 그 위에 있는 점까지 찍은 압력이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그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절대 진공부터 대기압까지가 대기압이고 말 그대로 그 대기압부터 그 위에 있는 점까지 찍은 게 계기압력이다. 이때 계기압력은 압력계로 볼 수 있는 수치죠. 그 두 개가 합해진 값이 절대 압력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대기압보다 낮은 지점에 우리가 딱 점을 찍게 되면 압력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이 대기압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압력이 되는 거죠. 부압. 그 부압은 진공계라든지 연선계를 통해서 압력을 알게 되고
대기압에서 이 계기압력을 빼면 측정되는 값이 또 절대압력이 되는 거. 저도 이제 이 그림만 가지고 예전에 이제 설명할 때 되게 좀 헷갈리는다고보다는 전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압력이라는 것은 완전 진공에서, 절대 진공에서 해당되는 지점까지의 압력을 얘기한다. 예. 그 압력의 구성은 뭘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플러스 압력이면 대기압 플러스 계기가 되고 압력계, 마이너스 압력이 되면 대기압 빼기 계기 압력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 때 암기하듯이 하면 절대계, 절대진 또는 절대연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혜경님이 이제 답을 쓰셨을 때 소방의 활용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합식일 때 흡입식은 진공계가 들어가는 이제 절대진 그리고 펌프의 2차 칙에 해당되는 부분은 절대계 이렇게 들어가서 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과거에 기출이 한번 됐었는데 더 예쁘게 포장해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떤 합이 어떤 합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 아예 흡입이 안 되는. 이해되죠? 뭐가 뭐보다 크면? 대기압이 대기압보다 크냐? 예, 부합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부합 측에서. 그죠? 진공 압력이 저 대기압만큼 커지게 되면. 그럼 아예 흡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연성계에서 측정되는 값, 그 압력이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면 MPSH-RE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대기압을 더 세게 이제 뭐 압력 챔버를 쓴다든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죠? 예. 뭐 그런 등등을 가압 방식을 좀 더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교수님 그 그림에 예. 이게 우리 화살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다른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대기압은 예. 절대압 플러스 진공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절 대기압은 예. 절대압력 플러스 지금 게이지압을 갖다 두 개를 썼는데 진공압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저 약간 웃기네. 지금 요거 잘못 지금 그림을 붙인 거죠. 예. 아니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인데 그 계기는 압력계를 뜻하고 네네. 대기 빼기 계기 압력 그거는 이제 진공압 부압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계기압을 갖다가 예, 밑에 있는 계기압이 예, 진공압으로 진공도를 갖다 지금 0으로 위쪽에 잡았는데 이 그림이 예. 되게 헷갈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까 이제 저는 지금 이게 다른 좀 불러야 되겠네. 학원에서 동욱님 이거 그림이 네. 대기압이라고 지금 두 개가 대기압에 위쪽에 대기압은 맞는데 밑에가 지금 계기압으로 해가지고 대기압을 맞췄다. 절대압 맞죠. 플러스 예. 진공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플러스는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진공압이라고 하는 형태가 네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진공도.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게 되면 대기압 빼기 계기압이 되잖아요. 진공도니까. 예. 그게 바로 그 계기가 가운데 있는 그림 오른쪽의 계기가 네. 그게 이게 부합인 거죠. 진공계하고 연성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계, 절대진이란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예. 밑에 있는 그림에 맞춰가지고 라임 쓰듯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절대 압력에서 얼만큼 이런 거거든요. 얼만큼. 네. 그죠? 이거 화면도 띄워가면서 체크도 해가면서 하도
좀 이따 다음에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화면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제가 좀 할게.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재웅님 그림 띄우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띄우셔도 되는데, 전, 음, 제가 지금 이걸 갖다 워낙 쓰는데 서툴러 가지고요. 예. 새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뭐, 이게 띄워집니까, 이거? 화면 나옵니까? 네네. 아, 지금 이 화이트보드 화면 나와요? 네. 아, 나와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 압력. 네.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여기 살짝 절대 압력은, 요 완전 진공에서 얼만큼이냐, 이런 거죠. 얼만큼. 네. 그 대기압선 이렇게 딱 있고, 그죠? 요 지점 거를 물을 때도 있고요. 요 지점 거를 물을 때도 있는 거죠. 둘 다가 완전 진공에서 측정되는 값이거든요. 음, 완전 진공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절대 압력인 거예요. 음, 완전 진공에서 어디까지 압력을 물을 때는 무조건 다 절대 압력.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A 지점과 오른쪽에 있는 이 B 지점을 둘 다 비교해봤더니 A 지점에 있는 놈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대기압하고 요만큼의 플러스 압력이 있거든요. 요걸 우리는 대기압이라 부르고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기압력인데 압력계를 측정하는 거죠. 압력계. 오른쪽은 뭡니까?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압력이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요것도 계기압력인데 이때 계기는 진공계하고 연성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A라는 지점의 정체는 그러면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력이라는 거고요. B 지점은 절대압력이라는 건 누굽니까? 라면 대기압 마이너스 계기압력이 되거든요. 계기. 그래서 이렇게 딱 쓰니까 는 대기압 마이너스 계기압력이 있는 거죠. 위에 놈은 압력계 거 눈금이고 밑에 거는 연성계나 진공계 눈금이거든요. 그걸 편의상 절대계, 절대진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되시겠죠? 네네. 네. 저는 이제 그 다른 타 학원에 이제 네. 좀 교재를 보다 보니까 네, 네, 네. 그 이제 진공압력이라는 게 연성기를 쓸 수 있는 대기압 미만의 압은 네. 그냥 진공압력이라고 이제 계기압을 그대로 맞습니다, 적어놓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없애려고 하면, 지우개 없나요? 아니, 화면상에, 화면상에서 클리어 네. 화면이 뭘로 떠 있는, 없앴습니다. 없애졌어요? 네. 예. 됐습니다. 이게 어렵네요, 그죠?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 마이크 한번 끊어볼까요? 네? 그 화면이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아니요. 지금, 요번에는 또 했다가 또 실수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면 수격입니다. 수격은 동홍님 컨셉이 좋죠. 개요와 방지 대책만 솔직히 묻더라도 이 개요라고 하는 게 이 개념인데 개념이 이제 메커니즘을 가진 개념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격은 워터 해머링은 이게 너무 단순한 형태가 그죠? 잘 이것도 화이트보드 새 화이트보드 그렇죠. 새 화이트보드 이게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차, 압력차, 그렇죠? 힘의 차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 또 나아가면 에너지 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이때 문제 생기거든요. 이때. 그래서 뭐를 끊어주면 되겠습니까? 예죠. 속도를. 우리가 뭐 그 압력에 대한 속도, 그렇죠? 압력 뭐 유동 속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속도만 컨셉 잡아가지고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대책도는 대책에 제일 중요한 게 독립 쓴다면 약간 부족하지만 NFPA 방법, 그죠? 뭐였습니까? 밸브의 폐쇄는 몇 초? 네, 몇 초입니까? 5초였나? 네, 5초 이내에 절대로 완전 폐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플라이힐, 공기, 뭐, 밸브, 부압과 상승압, 플러스압, 방지 대책자 좋은데, NFPA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림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수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힘의 차이, 그죠? 예, 변화량 넣고, 베르누이도 조금 보완하고, 그죠? 힘은 로 QV죠. 예, 로 Q 델타 V. 여기 힘의 차이잖아요. 압력. 그죠?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다 가져올 수 있죠. 속도 차가 압력 차 만들어내고, 압력 차가 힘의 차이 만들어내고. 그 힘의 차가 그놈들의 내압보다 더 커지면, 내압보다, 그죠? 더 커지게 되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충격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죠? 그 부분만 마무리를 좀 샥샥샥 잘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상 문제니까 준비하시고 넘어가서 송풍량 조절. 그죠? 요건 이제 현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형태는 토출 댐퍼에 대한 제어입니다. 토출 댐퍼에 대한 제어는 배관장 곡선의 상승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그죠? 풍량 조절 방법을 대적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한 5가지, 6가지일 수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풍량을 왜 조절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풍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풍량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뭐 재현 설비라든지 우리 뭐 솔직히 소방에서 재현밖에 안 쓰니까 그 재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답이 없이. 우리가 재현할 때 제일 중요한 형태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그렇죠?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기능상으로 보면 재현을 하고 싶거든요. 재현.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난번부터 해서 V는 루트. 기억나시죠? 안 적어도 되겠죠? 내가 뭐 기억이 안 나서 안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안 적어도 되는, 그죠? 어떻게 이걸 어떻게 자꾸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는 거죠. 루트, 그죠? EGH. 이 아이가 감마분의 P. 압력 차이. 그것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만. 그죠? 얘를 갖다가 로지 넣고. 그러면 이 식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압력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풍속이 나오는 거죠. 바람을 얼만큼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이 원리를 이제 딱 자꾸 배경을 넣어야 돼요. 이것들이 베이스가 튼튼해져야 그 다음 나오는 이제 법, 단순 기준, 차압은 얼마, 방연 풍속은 얼마, 그렇죠? 차압은 40에서 60 정도 보고 60은 110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방연 풍속은 미터 퍼 세크 풍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면적을 통하면 또다시 기계방층 차압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법은 조금 후순이죠. 요 부분들은 원리에 해당되고 이걸 딱 이해하셔가지고 튼튼하게 준비하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되려고 하면, 그죠? 어떤 팬을 사와야 되고
이 팬을 기동했었을 때 얼만큼의 풍량이 유지가 돼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소방의 좀 특징이 풍량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한 사람이 문 열 수 있고, 두 사람이 문 다 열 수 있고, 세 사람도 열 수 있고, 최대치가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는 없지만, 지난번 모의고사 2회 때에 보면, 송풍기의 성능곡선 기억납니까? 예. 네, 송풍기의 성능곡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었거든요. 송풍기의 성능곡선은 이렇게 하잖아요. 시로코 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서징 영역, 오버로드 영역 이건 요 다 빼고 운전 영역이죠.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운전 영역, 그죠? 그 운전 영역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 답이 없잖아요. 브레이크를 어떻게 거느냐. 그래서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조절이라는 것들이 펜이 이렇게 있으면 토출을 막는 1차적인 방법, 흡입을 막는 2차적인 방법, 그죠? 요렇게 연결시켜서 색상을 제가 살짝 바꿔보면 요렇게 되죠. 회전수를 제어하는 3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그림은 지금 프린트가 나간 형태로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누구보다든지 답을 잘 지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토출 댐퍼 제어가 아직 압도적으로 많아요. 회전수 제어의 비율은 채 5%가 안 됩니다. 성능 위주 대상 중에서도 안 나는 데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인버터가 비싼가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계속 가격이 싸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 라인, 한 네. 동이라고 표현하는 한 네. 라인당 1억이 추가가 됐어요. 그 실물 모양 보니까 조그만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서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전기적인 요거는 PLC 같은 거거든요. 압력의 변화에 따라 접점이 네. 붙고 떨어지고 네. 계산되는 수치가 회전수로 전환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전자적인 관점으로 가게 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죠. 예. 그 앞 센서, 어차피 다이어그램이니까 네. 앞 센서링 된 거에 취합해서 그 평균합만큼 계산만 돼서 보내주는 그리고 네. 주파수하고 전압만 넣어주면 그 모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로봇팔 제어하는 그런 모타들이거든요. 그게 네. 생각보다도 그렇게 막 복잡한 메커니즘은 아닌데 네. 이게 이제 특허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비싸다더라고요. 그 금액을 낮추게 되면 유지관리 때 돈이 많이 그렇죠. 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시다시피 누군가의 이제 독점 시장 같이 이렇게 딱 자꾸 네. 예, 먹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거니까 10점짜리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식이 제가 약간 좀 식을 수정해 놨거든요. 네. 플랑크 방사는 식을 좀 수정해 놨습니다. 네. 요것들은 제가 위키리크 좋아하거든요. 네. 나무하고 다. 예. 거기 나와 있는 식이 모범 답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론 서적도 있지만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얼굴 보면서 네. 한번 싹 나누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방사 에너지라 함은에서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스테판 볼츠만은 온도와 에너지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동등함을 만들려고 했더니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걸 같게 만들랬더니 스테판 볼츠만이라는 결과치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공통 이제 흑체라는 덩어리.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그죠? 그 플랭크의 방사 법칙은 이 에너지는 온도와 파장의 상수인 거예요. 온도의 파장. 그죠? 네. 그래서 요 파장의 몇 승에 비례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건 5승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수식. 그러니까 플랭크라는 사람은
야, 나는 온도만 관점이 아니야. 온도, 그리고 파장에 따라 바뀐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내 상수 넣어줘. 플랑크 상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같아지는 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태는 그 윈의 변이는, 그죠? 마찬가지 온도하고 파장에 관련된 함수로 돼 있어요. 자기 이름에 상수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복사 에너지, 이게 복사에 관련돼 있는 이 에너지들은, 그렇죠? 열방사에 관련된 에너지죠. 들은 스테판 볼츠만에 대한 법칙은 온도의 사승에 볼츠만 상수 곱한 거. 음, 플랭크의 방사 법칙은 온도와 파장에 관련돼 있는 플랭크 상수를 곱한 거. 음, 그리고 윈도 마찬가지죠. 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파장에 대한 변화, 그렇죠? 같이 들어가는 거죠. 뮤 이렇게 같이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뉴가 뭐라고 했는지 안 넣네. 이건 제가 좀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진동수. 진동수. 예. 네. 그렇게 넣으면 진동수 돼요. 이꼬르 주파수,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설명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죠? 주파수하고 파장은 반비례죠. 반비례죠. 예. 네, 반비례. 그거까지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딱딱딱딱 뭐 이게 뭐다 이렇게 딱 하는 걸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에너지 방사는 이론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판 볼츠만만 열심히 배우는데 이제 다른 쪽 학문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플랑크의 방사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당연히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시고, 그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물질안전 보건자료. 이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질안전 보건자료는 우리 소방에서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해라, 갖춰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물질안전 보건자료는 이제 생산 소비자 설명서죠. 예. 위험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뭡니까? 위험의 경고 표지,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물기엄금, 화기엄금, 화기주의. 그리고 운반대는 좀 상세한 또 뭐, 그리고 이제 뭐 필요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을 붙이는데 상세 설명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말하고 있는, 그렇죠? 이 관련돼 있는 법령에 의거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노동부에서 나오는 비슷하거든요. 이런 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또 유지관리 잘하게 뭐 돼 있다, 뭐 이런 등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와 전에는 이제 GHS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물질안전보건자료 요 부분은 뭐 동호님 다 외우셨다 했으니까 요 부분 맞춰가지고 요 중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어느 범위가 GHS로 포함상 공정별 작업 요령 뭐 이런 쪽이 들어갔다, 그죠? 그림 문자로 신호로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암기에 가까운 거니까 나올 시점 되면 항목 분류. 저는 이제 요 답지 쓴 것 중에 3번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포함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요 하부 내용도 있으니까 조금 더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 경험상 55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신 분이 꽤 많았었어요. 반드시 외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 용접용단은 이건 지금 뭐 다음 시험 무조건이죠. 무조건 필수. 그죠? 그래서 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용접용단 작업장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법, 아니 그 화재 예방법, 용접용단에 관련했던 거, 작업장으로부터 5m 이내 수화기, 10m 이내에 가연물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그 방화포를 두게 되면 됐다, 이런 것들. 그 외에 이제 각종 그 가이드라인 등등에 나와 있는 용접용단에 대한 화재 위험 요소, 그 대안들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얼마 전에 뭐 아시다시피 그 신문에도 되게 많이 났는데, 그죠? 해운대 이제 기장
반얀트리 예, 사고로 인해서 또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좀 뭐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공사 현장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하고 있거든요. 제 예, 현장도 다음 주에 합동점검 또 나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 현장이 지금 제일 이슈화 돼 있고, 그리고 공사 현장은 용접연단 이외에도,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의 단순하죠. 가산점이니까. 근데 단열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있었을 때의 사고가 터진 현장은 용단이었거든요. 어, 자를 때 이게 아세틸렌 호수가 터져가지고 주변에 가연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폭발은 이제 뭐 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폭발 딱 하면 그냥 주변 거 한꺼번에 다 가연물이 다 바로 완전 연소를 해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습니다. 화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형태는 단열재라고 하는 가연물이 있거든요. 내장재라는 가연물. 그 가연물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화재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요 지금 답지에 적었던 단순한 용접용단 사고, 그죠? 이런 거에서 플러스 알파 다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폭발도 위험하지만 화재 발생하는 그 화재에 관련돼 있는 가연물 이것들 좀 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답을 좀 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건설 현장에 관련돼 있는 그 소방안전관리자 예, 있어도 안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임시 소방시설 설치해도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합니다, 솔직히. 나중에 결론은 그 공사 현장에 이제 뭐 필수 감독 요원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구체성 있는 답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재 감시자 이런 역할들을 다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는 이제 답을 누가 적으셨고 그 제가 이제 올려진 답보다는 조금 다르게 예, 3번이 조금 수정돼 있는데 예, 받으셨어요? 예. 지금 제가 살짝만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3번. 이것도 제가 올린 것 같긴 한데. 요 3번은 이제 우리 단톡방에 인강반에 답을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일마가 지금 문제 냈었을 때 하고는 좀 뭐 다른 형태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아니, 뭐,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액화석유가스의 정전기 제거 설비 기준이 없는데, 씨. 뭘 쓰라고, 이 자식.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액화석유가스는 LPG고, LPG는 부도체고, 부도체는 유동을 하게 되면 정전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절연이 높죠. 절연도가 예, 높으니까 정전기가 생기고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부가 점화될 우려가 되게 높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인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충전 설비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유속 제한 뭐 이런 것들도 또 오른 대로 해서 다 적어놔야 돼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끝이네요.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3회까지 벌써 했네요. 4회는 지금 답안을 열심히 오늘 4회 답 했습니까? 답 작성 했어요 안 했어요? 답 작성 했냐고. 지난주에 예. 사회를 뭐 했던 거, 하여튼, 예, 하다 말았나? 답 안 됐으면 답 올리세요. 예, 그죠? 예, 답을 한 주에 알고 있는 거랑
그리고 생소하지만 좀 답 준비하는 거라. 그리고 답안지. 동욱님 지금 글자 수정 교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과외 한번 받았고요. 예, 내일 또 과외 받고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우, 30일간에. 하여튼 저기 나이 55살은 허공에 날리고 네, 이제 6살, 7살이라고 제 나이 빼기 네. 55세. 예, 그래서 예. 그게 나의 글씨 나이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좀 예, 저 글자 교정 받겠노라고 예, 개인 선생 붙여서 예. 하고 있네. 약간 그게 루틴이 있더라니까, 그죠?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고. 저 가나다라 바바사 아야어의 우유 뭐 이거부터 삼각형 긋기, 사각형 긋기, 예, 동그라미 긋기. 예.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예. 왜 기타 보이는지 등등. 모르겠습니다. 말은 뭐 배우고, 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우, 엄청나게 열심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신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모토가 이왕이면 다홍지마죠. 예, 그래도 예쁘면 더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근데 뭐 악필이라고 해서 뭐 안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에 또 합격을 위해서는 노래 가시는 것들도 반드시 예,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캐비테이션 지수 있잖아요. 예, 예, 사회 답 중에 예, 이거가 내용이 좀 잘 없어가지고 혹시 자료 있으시면 준비 좀 하시고 예, 예. 나머지는 답지를 좀 준비해서 빨리 예. 토스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좀 빨리 정리해서 제가 답 올리게. 예. 됐습니다. 다른 뭐 질문은요? 이상 오늘 질문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첫 발자국에 우리가 줌화돼서 예, 얼굴 보고 하면 질문할 게 더 많지만 원격은 약간 또 한계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렇죠.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네. 네. 시간 다음 주에 너무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조금 더 늦게 하면 참여는 더 많지만 좀 이렇게 좀 해서 첫 걸음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하고 행여나 제가 좀 잘 못하고 이럴 상황이면 다음에 이제 다시 사전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더라도 계속 유지되도록 할 테니까 뵙도록 할게요. 예, 다음 주는 얼굴 보면서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튼 건강하시고 답지 빨리 적으시고. 예.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딱 끄고 영상 정지하고